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세계일보.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첫걸음. 계속해서 서울신문. 손잡은 남북 단일팀 첫발 내딛었다. 또 경향신문. 고양시 지방선거 앞두고 돈봉투 청구석 격인 출판기념회로 몸살 앓는다. 그리고 중앙일보.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순실에 대한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다음은 한겨레. 검찰, MB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된 새 단서 찾아냈다. 이번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청년 일자리 의지 있나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일보. 대학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드러났다. 금수저 대입 원성. 이제는 국민일보.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82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질책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청년고용 점검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느냐라면서 강하게 질책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질책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검증된 진리인데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더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다.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의 역효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일자리가 않는다고 죄 없는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이 사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한 조선일보 시각에 대해서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질타한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는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죠. 한겨레 사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정책을 비판한 판사를 선별해 명단을 만들고 뒷조사해 기록하고 법적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 간부직에서 배제하는 게 전형적인 블랙리스트가 왜 아닌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가? 법관, 재판의 독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헌법 위반 사안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게 정상적인 언론인가? 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모양인데요. 기상청에 나가 있는 최혜윤 리포터가 오늘 날씨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7.4도로 어제보다 더 기온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철원은 무려 영하 24.2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한파특보 속에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장갑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2도, 전주가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전라도와 제주 울릉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지방은 종일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모레는 영하 8도의 아침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점차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윤입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기준이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30여 개가 늘어 약 260개 기업으로 늘어나는데요. 새 규제 대상에는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이 약 30%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포함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재벌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지주회사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미국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정상급 회담 개최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측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상급 3자 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뜻을 밝힌 바 있죠. 미국 측에서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세 나라 정상급 회담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사히는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개최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훈련장에서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단이 북한에서 도착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있었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박철호 감독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경기 성과가 시작이 되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에서 지갔다는 팀은 없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과 육체 기술을 모두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 모든 것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정치권을 향해 올림픽은 올림픽 휴전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발언이 계속되자 평창 겨울올림픽을 두고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나라 안에서의 올림픽 휴전, 우리끼리의 휴전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림픽에 임박해서 진행된 국내 정치적 격동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 긴장 상태로까지 발전한 군사적 갈등을 우리 특히 강원도민들은 크게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올림픽 기간 동안이나마 정치 군사적 갈등이 해소되는 데 대해 너무나 큰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을 치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의 참가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일명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는 최대 50%의 관세가, 한화큐셀과 현대중공업 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가 이에 맞서 2조 원 안팎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나 철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통상당국 관계자는 WTO에 제소하기 전 보복 관세를 먼저 정해놓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EU를 포함해 이해 관계국들과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합동점검팀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한 차례 그리고 지난주 세 차례 모두 4번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150톤인데 비상저감 조치로 1.5%가 감소한 셈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부제로 하루 약 1.5톤의 미세먼지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진행자 주영진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원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쓸 수 있는 조치 방법도 다른 게 정상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장관님 환경부에서는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하고 남경필 지사도 지지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자기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환경부가 권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과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청와대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도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갈아먹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참여연대가 시민고발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관 사찰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는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리스트 상에 판사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인적 관계 또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런데 그 정보 옆에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났죠. 그 리스트를 작성한 그 자체가, 그러한 성향 파악을 한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직권남용죄다.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문건 작성 자체가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체제 대법원이 이른바 핫라인을 수시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물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성심껏 답했던 것입니다. 한겨레는 2016년에 당시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가요, 넥슨 땅 특혜 매매 의혹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였습니다. 자기 문제가 걸렸을 때였는데 말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재직 시절 사실상 사법행정실무를 총괄했었죠. 이에 따라 당시 임종헌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검찰이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소식을 전한 MBC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현재 알려진 다스의 비자금 120억 이외에 새로운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가 당선된 뒤인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회사 돈 빼내기가 계속된 단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은 50억 원 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던 날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 이전에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MB의 아들 이시형 씨는 다스에 입사한 지 2년 만인 37살의 최연소 이사가 됐지요. 이어서 중국 다스법인 4곳마저 시형 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스의 대주주이자 회장은 MB의 큰형 이상은 씨지만 실소유주는 MB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MB가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시영 씨에게 다스를 직접 넘겨주고 또 넘겨받는 대신 제2의 다스를 키우는 방식의 우회 상속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제2의 다스, 그 회사가 바로 2015년 이시형 씨가 받는 SM이라는 회사입니다. MBC가 MB의 조카, 즉 다스의 부사장 이동영 씨의 통화 내용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녹음 파일에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이나 시영 씨 개인 돈이 아닌 다스의 자금이 쓰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전직 다스 직원이 부품업체는 SM에서 인수한 걸로 하고 지금은 다스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넌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MBC는 MB의 아들 이시형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도 공개했는데요. 이시영 씨는 자신이 다스의 인사권을 준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달라서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봐요,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의 실권을 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건넸다, 이렇게 밝힌 것은 MB의 분신으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었습니다. 네, 김윤옥 씨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돈을 건네받았다는 여성 행정관 장모 씨에게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혼쭐이 났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검찰 대질신문에서 장모 씨가 김희중 전 실장을 향해 내가 언제 나를 인간 취급이라도 했냐, 10만 달러를 언제 건네줬느냐, 이런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장 씨에게 김희중 전 실장이 미안하다라고 여러 번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라며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사실인 건 대질신문이 있었다는 것 하나뿐이다. 장 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앉아만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특히 장 씨는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지목한 여성 행정관과는 아예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김희중 전 실장은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려는 의도다,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저쪽이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JTBC 보도였습니다. 플란다스의 개가 아닌 이른바 플랜다스의 개,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들이 모은 돈으로 다스 주식을 사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150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이사회를 열어 다스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 참석자는 다스 같은 비상장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기 딱 좋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스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대여 형식으로 모은 시민들의 돈을 원금 그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모금 운동을 주도해온 안원구 사무총장, 즉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이사회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어떻게든 주식 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150억 원의 처분 방향을 두고 안원구 사무총장과 이사회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공세와 정치쇼에 걸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국민대잔치지 어떻게 좌파들하고 북한 애들만 잔치 벌리나 이거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회의에서 나왔던 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여의치 않자 김무성 대표. 이게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째째하게 놀았기 때문에 협상 결렬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통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김태호 최고위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만든 오이사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 9월 19일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참여 문제 하나 지금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꼬를 펴지 못하는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은 저는 오이사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엄청난 기업들의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도 분단 고착화로 우리의 통일의 길이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아마 비용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 보고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안은 없습니다. 근데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 번 더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덩치면은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이 남북의 문제를 푸는데 이 오이사 조치 특히 전향적으로 우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도 거들고.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런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다 막아버리는 이런 그 당시의 그 응징 차원의 그런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오이사 조치는 그냥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 그들은 말하는데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치 쇼를 하고 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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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중앙일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네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국정원이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을 다시 숨통까지 끊어놓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다, 이렇게 말했네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9만 명 가운데 남성은 1만 명, 13%를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것입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22년 만인데요.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서 아직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공무원과 지역업자들의 소갈이가 심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자는 출판기념회를 한 곳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가자니 이곳저곳 줄대는 사람으로 비칠까 봐 눈치가 보인다.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세력과시와 법망을 피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됐다, 이런 말인데요.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현역 정치인이어도 선거일 90일 전까지라면 횟수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뒤로는 이속만 챙기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국회에서 무상교복 토론회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 바람이 국회를 거쳐 전국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교복 사업은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과천과 광명, 용인을 포함해서 인근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남시와 시의회 야당이 올해 첫 임시회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 상품권, 즉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청년배당 사업을 없애는 청년배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 야당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조례안을 발의해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걸 폐지하려면 사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어야죠. 다른 예산도 다 삭감했으니까. 그건 통과시켜놓고 이번에 이제 폐지 조례를 낸다는데, 폐지 조례가 과반수로 통과가 돼도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걸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 거 알면서 공세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의 운명이 갈리겠죠.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교복도 폐지하겠다, 청년배당도 폐지하겠다, 뭐 폐지하겠다는 게 많은데,
이런 거 폐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폐지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유지될 수 있고, 결국 뭐 선거의 운명이 달렸다고 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 단일팀 구성 완료됐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에 시동이 걸린 셈인데요.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종목을 소재로 한 영화 국가대표의 OST지요.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우 은정 씨와는 다음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많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